네, 안녕하세요. 메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팀을 리드하고 있는 서은아입니다. 저에게 있어 부족하다는 것은 조금 더 애를 쓰면 채울 수 있다와 같은 뜻입니다. 지금도 20년이 되는 이 글로벌 회사의 경험 안에서 저는 여전히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미리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외우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서 제가 채우고 싶어 하는 저의 백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. 글로벌 기업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다른 회사에서 살아남는 것과 그닥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. 나의 부족한 점, 그 점은 부족하다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더 애를 써서 채울 수 있다는 것으로 달리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면 더 큰 능력들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한테 있어서는 여러 인생 책들이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셰릴 샌드버그의 리닌이라는 책인데요. 그 책을 읽었을 시절에 제가 많은 고민들에 휩싸여 있던 시절이었어요. 아이를 낳고 아이의 엄마로서, 워킹맘으로서, 일하는 자로서 어떠한 정체성도 무엇 하나 제 마음껏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. 책에 있었던 문장 중에 You are already awesome 이라고 하는 문장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고 용기가 됐고 저에게 있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었는지 몰라요. 그 책에 있었던 내용은 여자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을 공감해 주면서 왜 너는 중앙에 있는 테이블의 자리에 앉는 것을 두려워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. 너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마땅할 정도로 이미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다라는 그 말을 해주는데 저한테 그 말은 이때까지 긴 시간 동안 혼자 애를 썼고 노력을 했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달려왔었던 모든 시간에 저에게 해주는 말과 같았어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이 해주는데요. 편지나 카드 같은 것들 종종 쓰는데 그 끝에 항상 너는 이미 너무너무 훌륭하다. You are already awesome을 써주곤 합니다. 얼마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아빠의 일기장을 들춰보게 되었는데요. 아빠의 일기 안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날이다라고 하는 한 문장들이 쓰여져 있는 몇몇의 날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. 항상 저는 열심히 살고 있었던 시간인데 아빠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 멈춤이 강요되었던, 멈출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들이 가장 마음 아픈 한 조각이었어요. 아빠의 일기를 통해서도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제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 어느 날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날인 것 같은 그런 날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빠르게 변화하는 커리어 시장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단순히 오늘과 한 달과 1년 단위의 나의 일의 생각이 아니라 긴 나의 삶에 대한 시각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내 일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가짐,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위해 생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에게 있어 일과 삶을 건강하게 이어올 수 있었던 저의 태도 중에 몇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시간 운영자로서의 저의 삶의 태도가 저의 일과 삶을 건강하게 이어올 수 있었던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. 시간 운영자로서 저는 저의 삶의 리듬들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고 그 리듬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단단히 지켜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하는 여러 역할들과 많은 일들을 모두 다 해낼 수 있었던 비법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제 삶에서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아는 것이 그 비법 중 하나입니다. 제 스스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나의 삶의 연료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선명히 아는 것,
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일과 삶을 건강하게 이어올 수 있었던 큰 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인데요. 사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또는 어쩌면 지금까지 40여 년이 넘는 저의 삶의 시간 동안 저를 소개할 때 어려서는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? 또는 회사에서는 어느 회사 무슨 팀의 누구예요? 라는 소개만을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제 스스로 이러한 앞에 소속된 타이틀이 없는 날이 나에게 다가올 텐데 그때는 나를 누구라고 소개해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우리 모두는 회사나 직무, 소속을 빼고도 내가 선명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로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나이가 언젠가는 오게 되거든요. 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. 여전히 여러 단어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. 일상 기록가, 다정한 관찰자, 그리고 따뜻한 어른, 응원대장과 같은 것들이 제가 저를 소개하는 단어들입니다. 여러분들도 회사와 직무를 빼고 나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단어들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을,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나의 성장의 방향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면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